작년 말 삼성전자 직원 62,600명을 대표하는 초기업 노조가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해명하라.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버팀목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만 수조 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직원들은 이재용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온 무노조 경영의 틀을 깨고 겨우 만든 교섭 구조를 스스로 해체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공동교섭단 위원 10명 중 7명이 소수노조 소속입니다. 조합원이 6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임자는 단 2명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올려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에는 연봉 50%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을 앞두고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계질서가 강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장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웬만한 직원들이라면 몸으로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노조가 회장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5년 말의 일입니다. 초기업 노조가 공동교섭단 해체를 요구하며 임금교섭을 전격 중단한 것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에 공문을 보내 현재 공동교섭단 소속 교섭위원 전원이 사임하고 초기업 노조 중심의 새 교섭단을 구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조 자체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2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을 유지했고 그것이 삼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끼리 싸우고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단순히 월급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초과 이익 성과급, 이른바 OP입니다. OP는 회사가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을 직원들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 직원들에게도 그 몫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OP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봉의 50%입니다. 여러분, 연봉의 50%입니다. 회사가 수십조 원의 이익을 올려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에는 이 천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쌀의 절반은 아무리 많이 수확해도 지주에게 고정 비율로 넘겨야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확량이 예상됐지만 지금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천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50%라는 숫자, 이게 이번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노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현재 여러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초기업 노조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62,600명을 넘었습니다. 62,600명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중 상당수가 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섭단의 구성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교섭위원이 총 10명인데 그중 7명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전삼노 소속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수로는 최대 노조인데 교섭 대표성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의 크기는 조합원 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교섭위원 수로 정해집니다.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테이블에서
고작 3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섭 대표성 문제와 맞물려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란 쉽게 말씀드리면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노조 간부에게 일을 면제해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전임자 수가 많아야 노조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교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2025년에 체결된 기준에 따르면 현재 단 2명만 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입니다. 62,60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임자가 단 2명뿐인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현재 조합원 규모를 반영하면 최대 15명까지 전임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명과 15명.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2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성과급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과급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올해 노조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신기록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실적이 좋으면 더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업 노조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일회성 보상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노조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과급 상한 50% 자체를 폐지하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일회성 보상은 회사가 마음대로 줬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바뀌면 직원들이 매년 예측 가능하게 자신의 소득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50배 직원이 5년 후 은퇴를 준비할 때 성과급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노후 설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주영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메스 달성 시 보상하니 조직 분열을 유도하는 것인지 해명하라고요. 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싸움이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싸움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성과급 상한을 쉽게 올려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때문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수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분기도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 여폭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수요는 아직 불안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고정비인 기본급과 성과급 상한을 올렸다가 다시 업황이 꺾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노조 입장은 다릅니다. 물가는 올랐고 실제 구매력은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회사가 다시 살아날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임금을 얼마 올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협상의 결과가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경쟁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앞서며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도 화제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비교합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데 옆 회사 직원은 얼마를 받고 나는 얼마를 받는지. 이 비교가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도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간의 성과급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어느 부문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는 성과급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격차가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타결되는 방식은 대한민국 대기업 전체의 임금 협상 기준점이 됩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현대가 움직이고 SK가 움직입니다. 이 협상의 결과가 여러분의 통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임금 협상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기준을 세웁니다.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협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기업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임금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50대이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득 집중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받는 성과급 한 번 한 번이 노후 자금에 직접 쌓입니다. 성과급 상한이 50%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퇴직 전 마지막 몇 년간 받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핵심 인력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협상 비용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은 62,600명 삼성전자 직원의 통장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한국 50대 근로자 수백만 명의 노후 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제 도미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경쟁사 협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 숫자를 모를 리 없습니다. 삼성전자 협상에서 노조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 경쟁사들도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국내 대기업 전체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상한 구조가 바뀌면 성과급 투명성과 상한 폐지 요구가 다른 대기업 노조에서도 거세게 나올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LG, SK 등 주요 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삼성전자 협상 결과를 참고 자료로 들이밀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중소기업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가 더욱 부각됩니다. 인력이 대기업으로 더 쏠리게 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지만 삼성전자 협상 결과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파급 효과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세 김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직으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고 이제 막내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은퇴까지 딱 7년 남았습니다. 김 씨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성과급입니다. 기본급은 오랜 근속 덕분에 어느 정도 쌓였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간 성과급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도 개인연금에 납입할 여유도 성과급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연봉 50%라는 성과급 상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최대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처럼 회사 실적이 나빴던 해에는 성과급이 대폭 깎였고 노후 자금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부족분을 메울 기회를 잡으려 하는데 천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만 이런 처지의 50대 직원이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대기업,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는 50대가 수백만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회사 성과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성과급에 상한이 있는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통보받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자신의 소득을 예측할 수 없고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사팀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둘째, 성과급 의존도를 줄이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성과급은 들쭉날쭉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업황에 따라, 심지어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50대 이후 노후 자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입니다. 퇴직연금 DB를 확정급여형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개인연금에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과급이 많이 나오는 해에는 여유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동소득을 고정 노후자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임금 협상 시즌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노조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협상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기업 전체의 임금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회사의 임금 협상이 진행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처우에 이상이 있으면 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62,600명이 공동교섭단 해체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교섭위원 10명 중 7명이 소수노조 소속이라는 대표성 불균형,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에 전임자가 단 2명뿐인 근로시간 면제 구조, 그리고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연봉 50%라는 천장을 넘을 수 없는 성과급 상한, 이 세 가지가 이번 싸움의 뿌리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로 이어지는 대기업 임금 협상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이 바뀌느냐, 투명성이 확보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일회성 타협으로 끝나느냐. 이 협상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회사 성과급 구조를 확인하는 것, 노후 자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 임금 협상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을 바꿉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과급 상한 문제, 내 회사도 비슷한 구조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